비수열 진행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할 때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차라는 말은 원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이 다음 항에서 이 전 항을 뺀 값이 일정하다. 그때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 일정한 거야. 비율. 어떤 비율? 이 전 항과 이 다음 항의 비율. 그걸 어떻게 쓰면 돼? A1분의 A2, A2분의 A3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의 비율이 계속 일정한 거야. 계속 일정해. AN분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계속 이 비율이 일정한 거야. 지난번에 어땠는데? A2에서 A1 빼고 A3에서 A2 빼고 A4에서 A3 빼고 이렇게 뺀 것이 일정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이 나눈 것이 이전 그 다음 이전 그 다음 이전 그 다음 얘네들의 비율이 계속 일정한 거지. 이 비율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R이라고 쓸 거야. R.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통의 비율해서 공비라고 한다고. 공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D라고 하고 공차라고 했었어. 그쵸?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 얘를 다시 한번 써봐.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둘째 항은 A1R이야. 즉 AR이 된다고. 셋째 항은 A2 곱하기 R이야. 여기다 R을 곱한 거지. AR 제곱.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AR 세제곱. 쭉 R이 곱해진 꼴이구나. 등차 수열에서는 D가 더해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R이 곱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N번째 항. N번째 항을 민우야 뭐라고 부른다?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했어.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이 일반항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왜? 이 AN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항들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AR 제곱, AR 세제곱 나오니까 AN은 어떻게 된다? AR의 N-1제곱이 된다. 라고 했어. 그죠? 여기서 질문 등차 수열이 어떻게 썼어요? A 플러스 N-1D. 그러니까 A에다가 D를 N-1번 더한 거야. 그지? 얘는 A에다가 R을 N-1번 곱한 거야. 의미가 비슷하게 느껴져? 달라? 모르겠어? 비슷하다고요. 얘는 A에다가 D를 계속 더해져가는 꼴이었어. 그래서 N-1번 D를 더한 거고 얘는 R을 N-1번 계속 곱해져 간 거라고. 그러다 보니 얘는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던 지수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야. 이 지수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N-1이. 그죠? 지수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N이 지수에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놈이 바로 공비야. 공비.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만약에 AN이 3 곱하기 4에 N제곱 이렇게 써 있었어. 자, 그럼 민우야, 얘 초항이 얼마니? 얘야, 우리가 언제나 초항을 구할 때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돼. n에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12가 나오지 3이 나오진 않잖아. 그지? 그럼 공비는 얼마야? 4라고. 걔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n 밑에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은지야, bn이 있는데 자, 얘는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2지. 공비는 얼마야? 64라고. n 밑에 있는 걸 다 얘기하면 돼. 8의 제곱. 알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진. 자, 얘는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은 2분의 3. 공비는 얼마입니까? 아이.
공비는 어? 아, 혹시 공비 앞으로 저에게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거 아니지? 민우, 공비 뭐야? 4분의 3이지, 4분의 3.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 공비 구할 때는 이런 건 무시해, 무시. 무시해버려.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1의 n제곱, 얘는 3의 n제곱. 그럼 4분의 3의 n제곱이잖아. 알겠지? 이 뒤에 써있는 건 뭐 구할 때 쓰는 거다? 초항이나 둘째 항 이런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하는 거고, 우리는 n 밑에 있는 게 여기가 공비이기 때문에 n 밑에 있는 걸 찾으려면 이건 필요 없이 그냥 봐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4분의 3을 공비라고 하면 돼. 됐니? 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꼴이든 지수에 n이 있으면 상수가 밑에 있고 여기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n에 관한 1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은 어디서 나왔었지? n에 관한 1차식은 어디서 나왔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었어. 그래서 어떤 상수에 여기 등차 수열의 꼴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등비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여기 n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면 이게 등비수열의 꼴이잖아. 그치? 정신 차려. 자, 3n-2제곱.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었다니까?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차수열? 그런 게 써있으면 이거 전체는 뭐다?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알겠죠? 이게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2차식은 뭐였어? 등차수열의 합이다 라고 했었지. n에 관한 2차식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얘도 a, ar 제곱. 이렇게 쭉 써보면 좀 많이 써보자.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 칸씩 뛰는 것도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어요. 한 칸씩 공비가 뭐인? R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했어. 그런데 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더라도 얘네들도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지. 공비가 뭐인? R제곱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어. 그죠? R제곱씩 곱해져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들끼리도 우리가 항을 규칙적으로 뽑아서 묶으면 얘네들끼리는 다 등비수열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얘는 R세제곱인 공비가 R세제곱인. 그럼 더 크게 어떻게? R제곱인. 얘는 R제곱이 아닌데요. 뭐죠? R제곱 맞지? R제곱. R제곱. 하나, 둘, 셋, 넷 뛰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뛰는. 이런 게 또 등비수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 등차수열일 때 A15에서 등차수열이야 얘는. A10을 빼면 얘는 뭐가 나온다 라고 했지? 등차수열일 때 A15에서 A10을 빼면 뭐가 나와? OD가 나온다 했단 말이야. 이게 5칸씩 뛰는 놈이었구나. 그래서 공차가 OD니까 우리가 OD가 나온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문제들 여기 등 비수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A10분의 A15를 썼다면 얘는 뭐가 나온다? R의 5제곱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5칸씩 뛰는 거구나. 그래서 R의 5제곱이 공비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계속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자, 그럼 등비 중항도 얘기해 봅시다. 등비 중항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진 꼴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을 하면 앞뒤에 있는 걸 곱했을 때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등차 중항을 또 한 번 설명해야지. 2분의 an 플러스 1 가운데 왜 여기다 2분의 1을 하고 있어. 자, 가운데 2배를 한 것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나왔었지. 이건 뭐야? 등차 중항. 얘는 등비 중항이라고.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은 곱하는 거고 등차수열은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잘 생각해서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B제곱은 AC라고 쓰는 거고
세수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이 B는 A 플러스 C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너희들 문제 잘 풀어왔다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지금 등차수열 이룰 때 할 때. 이렇게 해왔겠지.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얘기했어요. 등차수열일 때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 등차수열의 합들도 막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막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됐단 말이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A3, A4, A5 이렇게 있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3A4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얘네들이 더한 게 2A4니까. 등차 중앙이어서 그런 게 성립했다는 거지. 근데 등비 중앙은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딸랑 요것만 알면 되니까 등비 중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등비 수열은 사실 중요한 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 얘기일 거 아니야. 등비 수열의 합도 한번 해보고 등비 수열의 합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 수열의 합. 자, 우리가 합을 얘기할 때는 SN을 쓴다고 했죠.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이었어. 자,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합은요. 또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드려야지.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우리가 썼었단 말이야. 내가 이 공식은 별로다라고 하면서 어떤 공식을 추가로 써줬어? 이게 원래는 2의 n의 a 플러스 l이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했었어? 원래 있는 놈을 거꾸로 해가지고 막 다 쓴 다음에 다시 더했단 말이야. 다 더했더니 그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이 나와서 그것을 곱하기 n이라고 써서 이렇게 2로 나눠서 결론을 지었지. 근데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요. 이 SN이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R n-1제곱 이것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거든? 이게 n번째 항의 모양이잖아. AR의 n-1제곱 얘를 다 더하라는 거야. 근데 얘를 다 더했더니 얘는 거꾸로 써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떤 방식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를 더하기를, 공식을 하나 만들기로 했지? 어떤 공식? 어떤 아이디어였어? 정말 이들은 나한테 수업을 똑같이 들은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했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라. 여기다가 R을 곱해서 A에다가 R을 곱하는 거야. 그럼 R을 곱한 걸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여기다 쓴 거야. 여기다 R 곱하면 AR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다 R 곱하면 AR 세제곱이라고 쓰고 이 식에다 R 곱하면 AR 4제곱 쭉쭉쭉 가다 보니 여기는 R 곱해서 이게 나온 거야. AR의 n-1제곱. 여기다 R을 곱하니까 AR의 n제곱이 나왔다고. 이렇게. 다 한 칸씩 업그레이드가 됐어. R을 곱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빼면 우리가 여기는 1-R의 SN이 되고 여기는 여기 같은 거야. 여기 다 같아. 그래서 A에서 이 AR의 n제곱만 빼면 되는 거야. 얘를 묶어주면,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 간단해진 거야. 이게 뭐 n개가 사실 n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 막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고, 뭐 다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처음과 끝만 남은 거지. 처음과 끝만. 그래서 SN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SN은 어떻게 나오느냐? 1-R로 나누어서 1A의 1-R의 n제곱이라고 쓴다. 근데 이렇게 쓰기만 하면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내가 얘기하겠지. 너희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나눌 때에는 문자가 있는 식을 나눌 때에는 요 놈이 혹시라도 1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 그래서 1이 아닐 때에만 이게 1이 아닐 때에만 그러니까 0이 아닐 때 이게 나누는 수가 0이면 못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이 아니면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쓴 거야.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R이 1이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 왜? 여기에서 이게 R이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거든. A를 n번 더했어. 그래서 얘를 NA라고 써요. NA. A를 n번 더했다. 여긴 공간 왜 남겨놨냐?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해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도 써. 언제 이렇게 쓰겠어? r이 1보다 클 땐 이걸로 쓰고 r이 1보다 작을 땐 이걸로 쓰는 거야.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만 곱한 것 뿐이야. 어쨌든 이 식을 쓰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전부 다. 그래서 NA로 나타내는 건 거의 없어. 사실은 거의 없어. R이 1일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는 써주셔야 돼요. 왜? 이걸 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까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등차 수열 하면서도 한번 말해준 게 있었어. 뭐가 있었어? SN에 관련된 이야기. SN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 자, SN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 무슨 얘기냐면 S10을 한번 볼까? S10은 A1부터 A10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A, AR, AR 제곱, AR 9제곱까지의 합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냐면 등비수열이긴 한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S12 1이고 S22 5이고 S30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등차 수열에도 있었잖아, 이런 문제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푸는지, 그때 내가 답지에 나와 있는 그 풀이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뺐을 때의 그 관계식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어, 등차 수열은. 근데 등비 수열은 둘 다 중요해, 둘 다. 두 개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다가 내가 뭘 쓰려고 하냐면 S20-S10을 쓰려고 해. 항이 몇 개가 되도록? 10개가 되도록 딱딱 맞춰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20항까지의 합, 여기는 10항까지의 합이니까 11항부터 나오는 거야. 11항. 10제곱, AR에 11제곱, AR에 12제곱 이렇게. AR에 19제곱까지. 이렇게. 이게 20항이니까. 그 다음 또 여기다가 똑같이 쓰세요. 30항에서 20항을 빼는 거. 이렇게. 30항에서 20항 빼면 21번째 항부터 지수가 너무 커. 안 보일까 봐 그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지난번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이놈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얘기했었어. 근데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R에 10제곱을 곱한 거야. R에 10제곱을. 여기다가. 이 식에다 이 식도요. 여기다가 R에 10제곱을 곱한 거야. R에 10제곱. 여기다 R에 10제곱 곱하면 되잖아. 여기다 R에 10제곱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그러니 얘와 얘를 봤을 때 얘가 10이야. 얘가 1이야. 이놈이 1이었고 여기서 이거 뺀 건 얼마야? 4였어.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럼 공비가 4인 거구나.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당연히 얘는 얼마가 나와? 16이 나오겠죠. 16. 이게 16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5라며. 그럼 S30은 얼마가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어요? 이게 1, 이게 4. 그럼 얘는 4를 곱했으니까 4를 곱하면 16. 이게 16인데 얘가 5야. 그럼 5가 넘어가면 21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방법도 물론 좋아. 근데 얘는 원래 방법도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라서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걔는 좀 잘 해보셔야 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공식, 아까 여기 써놓은 이 공식, 이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 자, S10은요, S10은 1-R분의 초항 몰라 A, 그 다음에 1-R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 S20 쓰세요. S20은 1-R분의 A에 1-R에 2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지금 5라고 써 있는데 잠깐 얘를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1-R분의 A에 1-R의 10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면
바꿔주면 얘가 어디 있어? 얘가 얼마니? 얘가 1이잖아. 1. 얘가 1이라고. 우리가 A랑 R은 몰라. 지금 몰라. 근데 얘가 1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위에서. 그러니 이게 5였는데 이게 5구나. 이게 1이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5. 즉 R의 10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되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S30 쓰는 거야. 여기다 S30을 쓰세요. 자, 1-R분의 공식 그대로 쓰는 거야. A의 1-R의 30제곱. 이렇게 썼어. 그런데 얘도 인수분해 공식이 있단 말이지. 인수분해 공식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생각해봐.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여기다가 R의 10제곱이 4니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 1-R분의 A를 몰라. 집어넣지 말고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1-R의 10제곱, 여기는 1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20제곱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한 거야.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나와요? 이게 지금 얼마라고? 여기에 1이라고 썼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로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R의 10제곱 얼마? 4 더하기 R의 10제곱 얼마? 16 해서 2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저기도 우리 21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등비수열의 합에서 지금 내가 하나 안 한 게 있어. 원리합계 안 한 게 있어요. 원리합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희들 문제를 조금 푼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이 익숙해졌을 때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봐.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SN을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2분의 아까 썼는데 다시 한번 하는 거야. 2A 플러스 N-1D. 얘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어떤 N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등차 수열의 합이. 그러니까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어? 얘는 상수항이 없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상수항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상수항이 있다면 있으면 뭐라고 했어? 얘는 둘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고 했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 둘째 항부터. 그럼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SN은 R-1로 쓰나 1-R로 쓰나 똑같으니까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전개한 거야, 전개. 좀 풀어서 썼어. 그래서 얘를 어떤 꼴로 보고 싶냐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빼기 A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썼다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썼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A 플러스 B가 0이라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 거지. A 플러스 B가. 지금 얘 더한 게 0이잖아. 얘랑 더하면 0이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둘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 거야. 둘째 항부터 수열을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SN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등비 수열에서 말하는 거야. SN을 봤더니 얘가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K, 이게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려면 K가 얼마여야 되겠어? K가 얼마? K가 얼마?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2.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래도 애들이 쉽게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애들이 문제를 잘 못 푼다고. K가 얼마일 때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냐라고 하면 애들이 자꾸 3이요, 마이너스 3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 알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여기 A 플러스 B가 0일 때 그때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풀면 안 되겠지?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써 있는 게 2가 보이잖아. 여기는 지금 1이 보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원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 S0이 0이면 우리가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등차나 등비나 마찬가지.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상수항이 없다면 0이 나오겠지. 그지? 여기도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0이 나오면 이게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겠지. 원래 n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건 안 하는 짓인데, 우리가 이때에만, 우리가 SN에 관련된 식이 나왔을 때만 우리가 S0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이 두 가지를 여기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S0이 0이면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이게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할 것 없이 다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빠르게 문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 이야기가 하나만 더. 아니, SN에 관련된 식이 있을 때 AN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 AN. 그러면 AN은 SN에서 SN-1 빼면 된다고 했지. AN은 SN에서 SN-1 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SN이 지금 K가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면 AN 구하시오.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AN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원래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뭐 해야 돼?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야 된다고. 이렇게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걔네들은 없어지고 3의 n제곱에서 3의 n-1제곱 빼야 돼. 이거 어떻게 빼? 3의 n제곱에 3의 n-1제곱 어떻게 빼? 어떻게 빼? 3의 n제곱에 3의 n-1제곱 3n으로 묶어요. 3의 n-1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얘는 3이고 여기 1이고,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뭐라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때에만 성립한다, 이런 거. 이거 할 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쓴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따로 쓰는 거야. A1은 이 식에다가 1 대입해서 쓴다고. 1 대입하면 2가 나와. 여기 2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해 줬듯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첫째 항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써놓고 해도 된다고. 이거 봤을 때 이게 이게 0이지?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첫째 항부터 수열 이룬다고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원리합계, 아까 얘기했던 원리합계 얘기해 봅시다. 원리합계를 애들이 제일 싫어해.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등비수열에서는 원리합계를 제일 싫어해.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 리자라고 써있는데 어쨌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첫 장이 A고 원금과 이자는 돈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예금과 적금도 써놓고, 예금과 적금, 그 다음에 단리와 복리도 써. 이렇게 단리,
복리 이렇게 써. 단수 복수와 같은 의미야. 우리가 예금 적금은 뭐냐면 예금은 그냥 우리가 돈을 막 마음대로 막 넣고 막 마음대로 빼고 하는 거긴 한데 우리 문제에서 나올 때 예금은 한 번만 집어넣는 거야. 보통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예금 한 번 돈을 예금하고 가만히 둬. 그게 예금이라고 보면 되고 적금은 우리가 약속한 시점에 계속 적립해 간 포인트 적립처럼 계속 쌓아가는 거야. 나중에 미분 적분할 때 그 적이랑 똑같아. 적금 계속 쌓아가는 거지. 1년에 뭐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계속 돈을 내는 거야. 돈을 내는 게 적금인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적금할 때 원리합계를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 이 적금을 한다는 거는 돈을 계속 넣는 것도 있지만 매달 돈을 갚아가는 것도 있어. 원금을 상환하는 거지. 돈을 갚아가는 거. 또는 뭐도 있어? 카드 값을 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적금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을 입금하면 적금이고 돈을 우리가 갚아가는 건 상환. 돌려준다는 거거든. 상환. 아니면 카드 값을 내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이 원리합계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단리는 뭐냐면 단리는 그냥 되게 머리가 똑똑한 애야. 단리는 은행이 똑똑한 거야. 대부분 은행은 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나한테 1%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지.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만 원. 1년 지나면 만 원 준대.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만 원. 1년 또 지나면 만 원 준대.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만 원. 3년 지나도 또 만 원을 주는 거야. 계속 이자를 주는 게 단리. 그만큼의 이자를 주는 거지.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이자만. 원래 그래. 이 세상이 원래 그래. 단리로 다 하는 거야. 근데 복리는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다가도 또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에다가도 이자를 또 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자를 주는 거야. 이자.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00만 원을 집어넣어서 100만 원. 그랬더니 1년 뒤에 만 원을 줘. 만 원. 만 원 추가. 1%라서 1만 원. 그래서 101만 원이 됐어. 또 1년이 또 지났어. 어떤 정해진 기간이. 그럼 또 1만 원을 주는 거야. 1만 원. 그래서 102만 원이 되는 거지. 또 1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또 플러스 1만 원 주는 거야. 그래서 103만 원. 이렇게. 계속 만 원씩 주는 게 이런 게 단리라고. 단리. 근데 복리는 어떤 애야? 100만 원이 있었어. 1년 후에는 똑같아. 얘도 만 원 줬어. 만 원. 그러면 101만 원이 되잖아. 자, 100만 원인데 이자를 만 원 줬다. 이게 1%거든? 이자가 1%인 거야. 1%. 100만 원에 1%를 이자로 준 거지. 그래 101만이 돼. 101만 원이. 근데 얘는요.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놈을 고객님 101만 원을 입금하셨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는 얼마를 주는 거야? 플러스 1.01만. 좀 이상하죠? 1.01만을 추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 102.01만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돼? 이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는 단리야, 단리. 네가 지금 현재 101만 원이든 102만 원이든 할 것 없이 네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100만 원 집어넣었으니 나는 이거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겠다라는 거지. 만 원씩 계속 주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 100만 원을 집어넣어서 101만 원이 됐어. 그럼 이제 이자는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101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준다고. 또 1년 또 지나면 뭐에 대한? 102.01만 원에 대한 이자를 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늘어나겠지. 그치? 더 많이 늘어나겠지. 얘보다. 단리에 비해서 복리가 많이 늘어나. 그래서 복리로 시중에서, 은행에서 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복리로 안 줘. 복리는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거 너 관심 없을 텐데 어차피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어쨌든 보험회사 같은 데서 복리를 해. 그럼 걔네들은 미쳤다고 왜 복리로 해주냐? 단리로 하지 않고. 걔네들은 뭘 하냐면 사업비라고 해서 돈을 빼가. 그래도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복리가 더 세져요. 이러면서 이걸 판매하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근데 우리 알고 있는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데는 복리 이런 거 안 해줘. 거기는 우리 돈을 빼가진 않거든. 근데 보험회사는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막 10만 원 빼가. 90만 원 가지고 복리해준다고 막 하는 거야. 사업비를 빼가. 어쨌든 복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건 예를 들어준 거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실제 숫자가 아닌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문자로 표현을 해보면 처음에 A1이 있었어. A1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율이 R%래. R%. 아니 그냥 R이라고 하자. R% 하면 조금 힘들잖아. 그냥 R. 그러니까 이율이 0.1, 이율이 0.01. 0.01인 게 원래 1%인 거잖아. 그죠? 0.1인 게 10%잖아. 퍼센트를 붙이지 말고 그냥 이율이 R이야. 이율이 R.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원금과 이자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AR이 이게 바로 이자야. 이자. 알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일 때 이율이 0.01인 거야. 그럼 얘를 곱하면 뭐가 돼? 10,000원 이렇게 되잖아. 10,000원이 이자라고. 원금과 이율을 곱하면 이자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1년이 지나면 A에다가 AR을 더해주는 거고, 또 1년이 지나도 A에다가 AR을 더해주는 거고, 또 1년이 지나면 A에다가 또 AR을 더해주는 거고. 이해돼? 계속 AR을 더해준다고. 아까는 뭐였어? 10,000원씩 계속 더해줬잖아. 그렇게 더해주는 게 단리야, 단리.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얘는 A 플러스 NA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년이 지나면. N년 동안 또는 N번의 기간 동안 AR을 N번 주는 거야. 그럼 얘는 A로 묶어줬더니 1 플러스 NR이라는 결과물이 나와. 이걸 1년마다 줬다고 하면 이게 N년 후에 이렇게 된다고. N년 후에. N년 후. 단리를 하면 이렇게 준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복리를 하면요. 여기에다가 여기 금액에 AR을 주는 건 똑같아. 얘는 좀 중요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써볼게. 1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자가 얼마라고? A의 1 플러스 R에다가 여기다 R을 곱해준다고. R. 원래 금액에다가 R을 곱해준 게 바로 뭐다? 이자다. 원래 금액에다가 R을 곱해준 게 이자. 그죠? 그러면 이 이자에다가 원래 금액을 더해준 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치? 원래 금액에다가 R을 곱한 이자를 더해줘.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에다가 A의 1 플러스 R의 R이니까 A의 1 플러스 R을 묶어주면 그럼 여긴 1 플러스 R이 있으니까 이게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얘가 1년 지났을 때, 얘는 2년 지났을 때. 그럼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A의 1 플러스 R의 3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N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이게 N년 후에 복리의 모습과 단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다? 이 복리에 관련된 거를 해보려고 해. 이게 원리합계라고,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는데 이거는 뭐 한 거야? 한 번 집어넣은 거야. A1을 집어넣어 놓고 N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뀔까? 할 때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예금 안 물어봐, 예금 안 물어봐. 뭘 물어보냐? 이 적금을 물어본단 말이야. 적금은 어떻게 한다고? 쌓이는 거. 쌓일 적분, 뭐, 적립, 이런 거 다. 쌓이는 거야. 계속 금액을 집어넣고 있다고. 그 금액을 집어넣는 걸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N년이 지날 때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복리로 매년 A1씩 계속 집어넣고 싶은 거야. 돈을. 복리로. N년 동안 계속 집어넣고 싶대. 뭐 20년 동안 계속 집어넣고 싶대. 복리로. 그걸 구하라는 게 우리 등비수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수능에는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보시면 A1을 집어넣었어요. A1을 1년 지났어. 얘는 A의 1 플러스 R이 된다고. 아까 쓴 거 똑같이 다시 쓰는 거야. 2년이 지났어.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2제곱이 되는 거지. 3년이 지났어. 그럼 얘가 A의 1 플러스 R의 3제곱이 되겠죠. 4년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이 돼.
그만. 그래서 n-1년이 지나면 당연히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됐을 것이고, n년이 지나면 드디어 n년이 왔어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됐어. 이게 한 번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2000년도에 넣었다고 할까? 2001년도에 시작했어, 얘가. 2001년도. 1년. 1월 1일에 A1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N년 후에는 그 금액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해마다 집어넣는다고. 2002년도에는 이때 A1을 또 집어넣는 거야. 2002년도에. 그럼 이 돈은 또 어떻게 될 거냐고. 얘도 1년이 지나니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이 되고, 또 1년이 또 지나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그래서 n-1년이지만 얘는 n-2년이 지난 거죠. 1 플러스 R의 n-2제곱. 그럼 위에 놈은 n년이지만 얘는 1년이 빠졌으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렇게 된 거야. 당연하잖아. 1년이 부족할 거 아니야. 1년 후에 A1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또 3년째, 첫 번째,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또 A1을 집어넣어. 계속 A1을 집어넣을 거야, 얘는. 집어넣으면 얘는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해서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n-3제곱,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이렇게 되다 보니 마지막에 뚜두두두두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 계속 가고 이 밑으로도 계속 가. 쭉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 얘가 이때 A1을 집어넣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쭉 이렇게 오면 A1 집어넣으면 이 다음 해에는 얘는 A의 1 플러스 R이 되겠지. 됐어? 이해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 A를 집어넣을 때부터 여기 A를 집어넣을 때까지 A를 지금 몇 번 입금을 했을까? A1을. 잘 봐봐.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몇 번 지금 A1을 집어넣은 거야? 몇 번 넣은 거야? 우리 A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몇 번 넣었어? 어? 몇 번 넣냐고? N번 넣었다고, N번. 알겠지? 이게 N번이야, N번. 그러니까 N번 이렇게 A1을 딱 집어넣었더니 전체 나오는 금액은 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 이 금액. 이게 우리가 원금과 이자의 합계로 나오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이게 왜 N번인지 알겠지? 왜? 1년에 A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0년도에 0년, 이건 1년 후잖아. 여기에 A 이거 집어넣었잖아. 여기서부터 세기 시작해도 A, N-1번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1번이지? 저 위에 맨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건 N번이라고, N번. 그래서 N번 돈을 집어넣었더니 이 금액이 나온다. 그럼 이걸 다 더하래. 더하래. 그럼 이 바로 위에는 뭐였을까? A의 1 플러스 R에 당연히 제곱이 있었겠지. 여기는 1제곱부터 2제곱 해서 N제곱까지 얘네들 다 더하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등비수열의 합. 그래서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을 때 나오는 거야. 그럼 초항이 얼마? 요거 공비는 얼마?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야. 초항이 이거, 공비가 1 플러스 R. 개수는 몇 개? N개. 그래서 얘를 쓰면 돼. 최종적으로 SN을 이렇게 쓰세요. 자, 공비가 1 플러스 R이었으니까 여기서 1을 빼고 그 다음 초항 A에 1 플러스 R 쓰시고 여기다가 공비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원하는 원리합계가 된다는 소리야. 원리합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1 플러스 R에서 1 빼고, 그러니까 공비가 1 플러스 R인 거야. 계속 보면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하고 있잖아. 우리가 전부 다 봐도 계속 1 플러스 R을 곱하고 있지. 1 플러스 R에서 1 빼고 초항 쓰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이게 바로 원리합계의 공식이라고. 그래서 공식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 표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거만 보더라도 머리 빠개지려고 그래. 막, 뭔 소리야. 난 저 식을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만 있으면 딱 좋은데 우리 이게 매월 초에 이 상황을 만들었을 때가 이렇게 나오고 너희들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매월 말에 했다고 해봐. 매월 초에 돈을 집어넣었을 땐 이렇게 만들어. 근데 매월 말에 이쪽에다 매월 말일 때 한번 쓸게. 매월 말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찾을 때는 초에 집어넣은 거랑 말에 집어넣은 걸 똑같이 찾으려고 해. 그럼 매월 초에 집어넣은 거랑 매월 말에 집어넣은 건 얼마의 차이가 있어? n년으로 했으니까 매년 초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월이라고 했네. 여기다 년이라고 쓰고 자 매년 초와 매년 말을 생각해봐.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얼마나 있어? 1년의 차이가 있지. 1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매년 초에 집어넣은 거 이거 1년 지나고 나서 얘 집어넣은 거잖아. 얘랑 비교해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A라는 사람은 매년 초에 집어넣고 얘는 매년 말에 집어넣었어. 그럼 얘 초에 집어넣고 1년 동안 얘는 기다렸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겠지. 매년 초에 집어넣은 애랑 1년 차이가 나요. 1년 차이가. 그러니 얘는 어떤 금액을 가져가냐면 이 금액을 가져간다고. 이 금액을 가져가는 거야. 이 매년 말에 하면 1년 전 거를 가져가는 거야. 1년을 얘는 버렸으니까 얘는 1년을 더 기다렸고 매년 초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밖에 없냐. 이 전체에다가 1 플러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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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러스 R 곱한 거야. 그지? 얘랑 비교해보면 전부 다 여기다 1 플러스 R만 곱하면 나온다고. 그러니 여기 있는 식에서 1 플러스 R이 없어진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얘는 1 플러스 R에 빼기 1에 여기가 A에다가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이 된다 라는 거지. 여기다 1 플러스 R을 곱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바로 전 거. 매년 말에 나오면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적어지는 거고 매년 초에 할 때는 금액이 좀 더 커지는 거야.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매년 초에 하는지 매년 말에 하는지 그게 문제마다 제대로 써 있어. 꼭 써 있단 말이야. 그걸 보시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원리합계 얘기만 나오면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글씨 잘 읽으시고 이게 원금 매년 얼마씩 A1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은 뭐라고요? 이율이 R이야. 이율이 R이라고. 그러니까 뭐 3% 이렇게 써 있으면 R은 뭐라고 잡아야 돼? 0.3 이렇게. 뭐 3%면 0.3이 아니죠. 0.03이지. 왜 이래? 이율이 0.03 이렇게 쓰는 거야. 1% 그러면 0.01인 거야. R이. 알겠죠? 그렇게 R을 잡아놓고 이 A 매년 300만 원씩 뭐 매달 10만 원씩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 가지고 A와 R을 구하고 몇 년 동안 써 있으면 N년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A와 R과 N만 알면 이 식이 다 끝나잖아. A와 R과 N. 그래서 얼마, 그 다음에 이율, 그 다음에 몇 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리합계를 푸는 거다. 원리합계 문제만 지금 빨리 풀어봐봐. 우리가 원리합계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돼. 자, 8-3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인지 모르니까 N개월 후에 산다고 해봐. 이거를 1010만 원짜리 사고 싶대. 그러면 우리 SN은 이게 1010만 원인데 1 플러스 0.01에서 여기서 1을 빼고 그 다음 초항은 뭐가 돼요? 10 곱하기 1 플러스 0.01 이게 초항. 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0.01 그 1.01로 쓸게. 이거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얘도 다 1.01로 쓰면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1010만 원. 여기 지금 10만이 있어요. 만. 그래서 이 만을 약분하면 돼. 만을 약분해 놓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0.01분의 1에서 1 빼면 0.01 여기는 1.01 10 곱하기 1.01 그 다음에 여기에 1.01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10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를 여기다 곱하면 10.1 이렇게 나오지. 얘를 여기다 곱하면 0 두 개 이렇게 가니까 얘는 얼마니? 10.1.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진다고. 됐지?
됐어?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1 남았어요. 1 없애면 안 돼. 0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01의 n제곱이 2가 되는 그 n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됐어? 이게 1이었으니까 1 넘어가면 2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없으니 뭘 가르쳐 줬어? 상형 로그 하는 걸 가르쳐 줬어,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를 취했어요. n 로그 1.01이 로그 2다. 이렇게. 로그 1.01 가르쳐 줬니? 0.0043이라고 가르쳐 줬어. 그래서 n은 0.0043분의 뭐가 나왔어? 로그 2는 얼마라고? 0.3010이라고 가르쳐 줬네.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뭐 하라고? 계산기 두드리라고. 알겠지? 두드렸더니 얼마 나와? 70. 고마워. 그래서 이게 70이 나오나 봐. 이렇게 나올 텐데 얘는 딱 70으로 나오나? 해봤니? 지금 해볼게요. 아니 아까 그 계산기는 도대체 뭘 두드린 거야? 8번이요. 8-2번.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린 거 맞아? 나오냐? 네, 70 나와요. 딱 70 나와? 네. 그래. 이렇게 해서 푸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원리합계는 좀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차라리 그 앞 예제 6번, 7번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 거야. 예제 6번, 7번. 알겠지?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리합계는 죄다 그냥 모른다고 할까 봐 일부러 풀어준 거니까 빨리 지금 예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 내에 예제와 여기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는 풀어야지. 빨리 푸세요. 등비수열 빨리 마무리하세요.